자, 이제 뭐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죠? 6월 초에 지방선거니까 지금 뭐 1월 초니까 6개월이 이제 채 남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지방선거는 뭐 어느 때보다 모든 선거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로 절대 반지를 끼느냐 지금. 예. 인피니티 스톤이라고 그러죠. 그 영화 어벤져스에 보면은 이제 그 무슨 장갑 같은 데다가 막 돌 보석 이렇게 끼워가지고 손가락 뿅 하니까 그냥 예? 뭐 인구의 반이 사람 반의 그죠? 예, 인구의 반이 막 줄어들잖아. 예? 그걸 뭐라 그래? 하여튼 뭐 인피니티 스톤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게 있잖아. 팍 하니까 그냥 사람의 절반이 날아가고. 그 영화 이제 그 반지의 제왕을 보면 그 반지를 끼면은 이제 절대 반지가 돼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막 이런 힘이 생긴다. 뭐 이런 이제 영화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마지막 스톤을 끼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이제 대통령은 되신 거고 그 다음에 국회의석이 160석이 넘으니까 민주당이 그 다음에 야권 저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들 그러니까 그 약간 진보 성향, 진보 민주 성향의 정당들의 의석수까지 포함을 하면은 지금 뭐 180석 후반이 나오는 거죠. 188석인가요? 189석인가? 189석이 되는 거죠. 거기에 뭐 이준석까지 포함을 하면은 뭐 192석 이렇게 되고 지금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 특검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뭐 김기현이도 어쨌건 기소가 된 상황이고 추경호도 있고 뭐 감옥 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100석이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총선 전까지 다음 총선 전까지 재판이 다 끝날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국민의힘 100석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그래서 만약에 뭐 민주당이 200석을 갖게 되면은 그건 진짜 절대 반지 수준인 거죠. 예. 못하는 게 없는 거지. 대통령이 못할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 어쨌건 뭐 지금도 뭐 대통령 거부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이 과반만 넘어가면은 뭐 대통령을 막을 길, 뭐 개헌은 못하죠 지금.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예. 개헌 빼고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대급 지금 강력한 대통령이 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님 본인의 능력을 놓고 보아도 역대급 강력한 대통령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이제 더해서 예. 무한님 방송 흐름 끊어서 예, 죄송한데 방송 제목 고장 난 것 같아요. 도저히 말하고 싶어서 못 찾겠어요. 방송 제목이 잘못 적혀 있나요? 예. 그거는 끝나고 제가 이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방송이 끝나야 제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이 잘못돼 있으면 예, 그거는 끝나고 제가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에서 이제 압승을 하게 되면은 역대급 대통령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헌정사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총선에서 진짜 200석을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그냥 절대 반지를 낀 거죠. 타노스. 예? 대한민국의 타노스가 되는 거지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예? 통이교, 이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럼 대충 그냥 통일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뭘. 예. 뭐 통일교를 썼겠지 제가 뭐 통이교를 썼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타를 난 걸 그거 무한님은 그거 참 무한하게 무한하게인데. 나중에 방송 끝나고 제가 오타는 수정을 할게요. 예, 그래서 만약에 200석까지 대통령이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확보를 하게 되면 진짜로 이제 타노스가 된다. 예. 대한민국의 타노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진짜 건드릴 수가 없는 막강한 대통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어쨌건 뭐 돌을 하나 더 끼워야 됩니다. 인피니티 스톤을 하나 더 끼워야 돼요.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뭐 지금 대통령의 어떤 국정 부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방 정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신년 기자회견을 여론조사를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지만은 지금 분위기는 매우 좋아요. 민주당이 뭐 개판을 치고 있는데 지금 뭐 그 민주당 최근에 민주당 역사에 이 정도 개판을 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정청래의 뭐 대단한 능력이라면 능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 역사에 이 정도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뭐 난장판 수준이에요. 예. 한 몇 달 동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예. 정청래가 당대표 된 이후에 거의 뭐 5개월 8, 9, 10, 11, 12 이제 5개월이 됐네요. 5개월 동안 이 정도로 당이 시끄러웠던, 그것도 집권 여당인 상황에서 이렇게 당이 시끄러웠던 상황이 있었나 싶고, 또 최근에 뭐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 건으로 뭐 당이 아주 난장판인데, 지금 당을 나간 사람만, 정청래가 당대표 되고 5개월 동안 당을 나간 사람만 지금 2명이에요. 의원이 금배지 2개를 날려먹었어. 그게 뭐 다 정청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아무튼 정청래 뭐가 재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춘석 의원 이제 탈당을 한 거고, 강선우 의원 탈당을 했고, 사실 장경태도 탈당을 했어야 돼요. 최민희하고 장경태도 탈당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5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명씩 날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달에 한 명씩. 이런 경우가 있나요? 당대표가 한 달에 한 명씩 금배지를 날려먹고 있는, 이런 저는 기억이 없는데. 게다가 뭐 연말 연초에 지금 완전히 뭐 이 네거티브한 이슈로 집권 여당이 맹렬히 공격을 받고 있는 뭐 이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당대표가 있었나 진짜 싶을 정도로, 정청래가 뭐 덕이 부족한 건지 리더십이 부족한 건지 뭐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민주당이 거의 난장판 수준인 이런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뭐 다소 떨어지긴 하죠. 근데 이 정도 사고를 치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뭐 50%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아요 지금. 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계속 치고 있잖아.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60%가 넘는 지지율이 나온다라는 건, 진짜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님은 금광불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광불개예요.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이재명 대통령님은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진짜 콘크리트, 인간 콘크리트라고 봐야 돼. 인간 콘크리트다. 당이 저 정도 난장판을 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를 유지한다?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이제 물론 이제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님의 힘도 있지만은 장동혁의 도움이 크긴 하죠. 민주당에 저렇게 깽판을 쳐도 민주당 지지율도 어쨌건 40% 후반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장동혁이 이제 더, 참 장동혁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장동혁이 맹활약을 해주는 바람에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20%대를 헤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을 보시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 올까요? 여러분들 보실 때 지금 민주당이 매우 시끄러운 상황인데, 지금보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게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민주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의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이유는, 민주당이 사고를 쳐가지고 등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이 일을 잘못해서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로남불. 내로남불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위선적이다, 이율배반적이다, 재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친문들의 특징이지. 내로남불이 친문들 특징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정청래의 태도를 봐도 친문의 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잖아. 그게 뭐냐 하면은 장경태가 하면 뭐 로맨스, 그 김병기가 하면 불륜, 이게 친문들의 태도잖아.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위화감을 느끼는 것이지, 민주당이 원리 원칙대로 해나가면 국민의힘한테도 원칙적으로 하고 자기 자신한테도 원칙적으로 하면은, 민주당이 좀 사고를, 국회의원 몇 명이 사고를 친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저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님의 역할이 전 컸다고 보는데, 통일교 특검을 한 게 신의 한 수였다.
통일교 특검을 만약에 계속 버티고 있었으면은 이거 봐라 민주당 또 내로남불이다 이러면서 젊은 층 중심으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통일교 특검 하겠다.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민주당 쪽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당 지지율도 안 떨어지는 거고 심지어는 당사자인 전재수 의원의 지지율도 안 떨어지잖아 지금. 전재수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가. 그리고 지금 뭐 공소시효도 다 끝났는데 경찰에서 뭘 하고 있는지 수사 결과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통일교와 민주당이 뭔가 유착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저는 일 처리를 이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누가 됐건 간에 잘못을 한 게 명백히 밝혀지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대통령께서 언제나 강조를 하시듯이 신상필벌을 정확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뭐 이런 지금 상황을 놓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전까지 더 안 좋은 상황이 오기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민주당에서 정청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이번에 확인을 하셨잖아요. 뭐냐면 통일교 특검 끝까지 안 하려고 버텼는데 대통령께서 그냥 밀어붙이니까 정청래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정청래도 자기 코가 석자야. 지금 명팔이 하는 거 딱 걸려가지고 여기서 지금 만약에 삐그덕거리면 정청래는 진짜 모가지 날라갑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사실은 이전보다는 조금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통일교 특검 절대 불가다 하고 버팅겼는데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니까 바로 수용을 하잖아.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키는 아까 뭐 당대표 정청래가 쥐고 있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다 쥐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끌어가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따라만 가면은 저는 지방선거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절대 반지를 껴야 된다라고 아까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절대 반지를 저는 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도 보수 진영이 이해운 굳이 이해운 임명 건이 아니더라도 이해운 폭탄이 아니더라도 이미 내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한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전략은 이해운 임명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대선 때부터 김용남 의원이나 김용남 전 의원이나 허은하 전 의원을 영입을 했잖아요. 마치 보수 인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끌어안는 것이 뭐 처음 있는 일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운이라는 인물이 원체 이제 생각지 못한 좀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뭐 이것에 대한 뭐 충격파나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님은 지속적으로 그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부터 내각 구성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수 인사들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김용남, 허은하도 그렇고 권오을 보훈장관도 그렇고 또 송미령 농림부 장관도 그렇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죠? 이런 인물들은 계속 포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확장 전략이 점점 저는 성과를 내면서 보수 진영 자체가 지금 동요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국민의힘 보수 진영이 와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는 저는 압승을 넘어야 된다고 봐요. 마치 이해운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을 한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 목표는 대구에 민주당의 푸른 길을 꽂아야 된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선거다. 그리고 보수 진영이 지금 와야 되고 있다. 요 얘기를 뉴스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지방선거 판세 분석, 보수 진영이 지금 와야 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병원연이 밝았습니다. TBC는 올해 방송 주제를 지역을 잇다, 미래를 열다로 정하고 대구 경북 시도민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요. 저희가 신년을 맞아서 지역 민심이 어떤지 살펴보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대구시장과 대구교육감 선거 판세를 양병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먼저 대구시장 예비주자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2.1%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16.8%, 주호영 국회 부회장이 11.8%로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 강민구 전 최고위원과 홍일학 전 의원은 6%대의 지지율을 보여 유영화 의원을 비롯한 다른 국민의힘 주자들을 앞섰습니다. 하지만 정당별 후보군 전체 지지율로 보면 국민의힘이 53%로 35%에 머문 민주당을 훌쩍 넘어 여전히 굳건한 지지세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는 누가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추경호 의원이 20.8%로 1위, 주호영 의원이 오차 범위 내인 17.8%로 2위를 했으며 유영화, 윤재욱 의원 등이 뒤를 이었지만 없음과 모르겠다는 응답도 30%를 넘었습니다. 민주당 후보 가운데는 김부겸 전 총리가 40.5%로 압도적인 1위였으며 강민구 전 최고위원과 홍일학 전 의원이 9%와 8%대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대구시 교육감 후보 적합도에선 현역 프리미엄이 강했습니다. 강은희 현 교육감이 31.8%로 가장 앞섰고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9%와 7%대의 지지율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40%에 이르러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9%로 절반에 가까웠고 민주당은 28.3%,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물론 이제 다자구도이긴 하지만은 김부겸 전 총리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 총합을 합치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크게 뒤지고 있죠. 국민의힘은 이제 50%가 넘어가는데 민주당은 35%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본선에 가면은 과연 뭐 이길 수 있을런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은 어쨌건 김부겸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는 주목할 만한 저는 그런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부겸 지금 전 총리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될 가능성이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대구 쪽에서는 김부겸이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당에서 출마를 설득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한 명이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구윤철 재정부 장관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기획재정부에서 뭘로 바뀌었죠? 아무튼 뭐 재정부 장관 구윤철 장관이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 출신이어서 만약에 현재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출마를 한다라면 지금 전재수 장관이 부산 쪽에서 대단히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윤철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되면 과연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김부겸 전 총리보다 오히려 구윤철 장관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직 뭐 여론조사가 나오진 않아서 확증할 수는 없는 뭐 그런 추정이긴 하지만은 구윤철 장관이 한번 도전을 한다라면은 김부겸 전 총리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35% 나오는데 35% 나오는데 과연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50%가 넘고 민주당이 35%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연 대구에 승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전에 깨진다고 봐요. 그리고 이미 이제 그 개혁신당이라는 또 다른 보수 정당이 있는 상황이고 개혁신당도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야 될 텐데 그나마 뭐 도전해 볼 수 있는 데가 뭐 대구 쪽 아니겠습니까? 영남권. 그래서 한동훈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뭐 지금 거의 90% 이상이 된 상황이고 한동훈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출마를 못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창당을 하는 수밖에 없는, 뭐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 있다라면은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이 창당을 한다라면은 가장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 영남권이죠. 영남권. 네, 영남권에 도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구 쪽에서 한동훈 신당이 창당이 돼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어부지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구 경북 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경북 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구 쪽은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생긴다. 보수 진영이 분열이 된다라면은. 근데 지금 이제 분열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이해운 효과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 지역이 요동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지역 방송 뉴스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는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보수의 텃밭인 서부 경남권 전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활동을 해온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을 잇따라 두드리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7대 총선에선 한나라당 후보로, 18대 총선에선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복당했던 최구식 전 국회의원. 최근 최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설이 나돌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진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민주당 입당 의사를 애둘러 밝혔습니다. 진주 시민들께서 네가 일을 좀 해보라 말라 하는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은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주당원 일동 명의로 즉각 반대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역에서 올리는 의견이 중요하지. 중앙당에서 뭐 지역의 의견 건너뛰고 특별 무슨 입당을 시킨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서부 경남에서 보수 진영 정치인의 민주당 입당은 선거를 앞두고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최임식 전 진주시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 입당하고 도의원 선거를 준비 중입니다. 시대 정신에 의해서 이제는 좀 가장 중요한 건 진주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이외에도 진주 지역에서 보수 출신 인사 17명이 민주당 입당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천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최상화 전 관장이 민주당에 입당했고, 출마를 전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민심을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재선에 성공한 송도근 전 사천시장도 재기를 노리며 민주당 입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하고 같이 일을 해야 사천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인사들의 잇따른 민주당 행위,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지역 정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저 언제적 최구식인가요? 박근혜 때 이제 금배지를 달았던 사람인데, 박근혜 사람이 민주당을 지금 오고 싶어한다. 뭐 이런 지금 소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보수 인사들이 너도나도 지금 민주당 쪽으로 오겠다. 이거는 이제 대세가 기울었다라는 그 타이타닉이 침몰하면 이제 쥐새끼들이 가장 먼저 탈출을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쥐들이 이제 가장 먼저 그 침몰의 징후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이제 쥐새끼들의 탈출이 시작이 된 거죠. 여기저기 탈출을 하고 있다. 과연 이제 저런 보수 진영 인사들을 민주당에서 받아주는 게 바람직하냐 안 하냐, 뭐 이거는 당 내부에서 잘 토론을 해봐야 될 문제이겠지만은, 저는 이미 저런 탈출 러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오늘 좀 썸네일에 탈힘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애들이 너도나도 지금 탈출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텃밭이잖아요. 어쨌건 간에. 경남 지역도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수도권도 아니고 너도나도 탈출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완전히 지금 침몰하는 현상이라고 봐요. 침몰해가지고 가라앉고 있는 현상이다. 이제 살 길 찾자 너도나도. 뭐 이런 상황을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고, 이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합리적이고
뭔가 그 내란을 반대하는 그런 이제 인사들은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가리지 않고 등용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난가병이 그냥 완전히 그 부산 경남 지역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는 거죠. 부산 경남 지역에 난가병이 지금 전염병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해운도 받아주는데 나라고 안 받아줄까? 나도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고 시기도 한번 두들겨 보는 거예요. 어차피 뭐 국민의힘에서는 비전이 없고 이해운도 되는데 나라고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지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지금 너도나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이해운 지명을 둘러싸고 여전히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도 민주 진영 내에서도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을 와해시키는 신의 한 수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저런 이제 보수 진영 인사들을 민주당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거는 뭐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은 어쨌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은 이해운을 절묘하게 이해운이라는 카드를 던져가지고 보수 진영 전체가 동요하는 현상을 만들고 있다. 이게 지방선거가 5개월 남은 상황에 5개월 남은 상황에 지금 똘똘 뭉쳐도 이길까 말까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아까 뭐 대구 지역 여론조사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대구 지역에서 민주당이 자력으로 선거에서 이기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보수 진영이 분열되면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 진영을 완전히 갈라치는 결정적 한 수가 저는 이해운 카드가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지금 오늘도 보니까 이해운은 온갖 게 쏟아져 나오겠지. 국민의힘에서 3선을 했습니까? 4선을 했습니까? 그냥 인간 갑질이라고 보면 돼요. 뭐 좋은 얘기 오늘 보니까 뭐 땅 투기했다 뭐 이런 얘기를 주진우가 또 폭로를 했던데, 땅 투기 정도는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는 그 죄가 아니잖아. 우리가 갑자기 이제 민주당 쪽 이재명 정부 쪽으로 왔다 그래서 기준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이제 눈높이로 맞춰줘야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땅 투기는 기본이죠. 기본이잖아. 땅 투기 안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차례 세 번이나 공천을 받았다라는 건 땅 투기는 기본 깔고 가는 거다. 그리고 갑질도 기본이지 뭐. 예? 그래서 뭐 5만 가지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청문회 과정에서 이해우는 뭐 온갖 진짜 우리가 쉴드 치기 민망한 수준의 5만 가지 진짜 뭐 비리와 비행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근데 그래도 저는 눈을 감아야 된다. 우리가 눈을 감아야 돼요. 그냥 이해운이라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바꾸는 그 결정적인 한 수를 지금 대통령이 뒀는데, 그런 지엽적인 문제, 뭐 지엽적이라고 폄하할 건 아니지만은 개인의 어떤 자질과 능력 문제 때문에 이 큰 그림이 망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야 죽어라 공격을 하겠지만은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그냥 못 본 척해. 안 보여. 나 이해운이 누군지 몰라. 뭐 무슨 뉴스가 나오건 여러분들 다 무시해요. 아니면은 그냥 저기 윤석열 정권 장관이라고 생각을 해. 국민의힘 뭐 공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경 쓰지 마. 그래 뭐 잘하고 있다. 니들끼리 싸워라. 그리고 이해운하고 국민의힘하고 싸우게 그냥 놔두면 돼요. 복만삼님, 이세돌 알파고 때 신의 한수 78수 후에 한방 시게 먹어서 동네 18급처럼 둬버림 인공지능이. 그죠? 지금 딱 그 상황이야. 그 유명한 78수 빡 두니까 그냥 알파고가 멘붕이 와가지고, 인공지능도 멘붕이 있어요. 멘붕이 와가지고 막 뻘짓하다가 이제 망했잖아.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수만 물러줘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알파고가 이세훈한테 한 방 딱 먹었는데 막 멘붕이 왔어. 그거 한 수만 물러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이해훈 그거 한 수만 물러줘. 명파고님 한 수만 물러주세요. 근데 이걸 우리가 물러주면 됩니까? 지금 민주당에도 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당 이거 장철민 의원, 제가 이거 홍영표 보좌관 출신이에요. 어디 안 가 이 수박의 피는. 이해운 갑질에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실장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다. 네가 무슨 뭐 관심법이야? 이재명 대통령하고 강훈식 실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본인이 어떻게 알아? 왜 거기다 이름을 팔아? 대통령 이름을. 본인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 되지. 거기다가 왜 대통령 이름을 팝니까? 웃기는 놈이요.
이거 장철빈 의원이 여기저기 오늘 YTN, 뭐 SNS에도 이런 걸 쓰더니 YTN 또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 정도 언어 막말이면 정말로 오히려 물리적 폭력보다 더한 수준이다. 일반 국민들께서 느끼신 감정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냥 일반적으로 본인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든 우리 가족들, 내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정서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저는 이적행위라고 봐요. 이거 이적행위예요. 이거를 지금 물러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혜훈의 한수, 신의 한수를 민주당 의원이 나서가지고 지금 짓불 뭘 한다고. 나름 보좌관 출신이면 여의도밥을 꽤 많이 먹었을 텐데 왜 여기다 초를 치냐고. 민주당 의원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고 못 본 척 하라니까. 저게 이적행위지 뭡니까 지금. 그 대통령께서 정말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대한민국 정치판 자체를 지금 바꿔놓으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큰 수를 던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혜훈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지. 그냥 여기저기서 조중동과 보수 언론들이 비난을 한다고 거기에 합세를 해서 뭐 갑질이 어떠니 이러고 떠들고 있는 게 이게 정치인 수준의 금배지 수준의 이게 국회의원 수준의 정치적 안목입니까? 이거는 대통령님 발목 잡으려고 하는 짓밖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처음에야 몰라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는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역3당 합당이다 이거는. 김갑수 평론가, 작년에 이제 매불쇼에서 말실수해가지고 쫓겨나셨다가 요즘에 이제 다시 방송 복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향신문 유튜브에 출연을 하셨는데 김갑수 평론가도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민자당 체제, 3당 합당 체제를 깨기 위한 절묘한 결정적 한수인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 얘기도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결과론이긴 하지만은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바른미래당 나왔을 때 유승민이 바른미래당 만들었을 때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바른미래당을 품어 안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는 역3당 합당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3당 합당 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지역 구도죠. 지역 구도를 완전히 깨트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진짜 한국의 자민당이 돼야 돼요. 한국의 자민당. 뭐 자민당 같이 보수 정당이 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의 주류 세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들이 사실 그동안 전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변절, 전향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주로 변절이나 전향은 진보가 하는 거예요. 진보. 왜냐면 왜 진보가 전향이나 변절을 하냐면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진보하면 민주당을 하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가망도 없고 금배치도 못 달 것 같고 출세도 못 할 것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전향을 하는 거예요. 변절을 하는 거야. 일제시대 때부터 그랬잖아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전향을 하지 친일파가 전향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재명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보수가 전향을 하고 있는 거야. 이혜훈도 어떻게 보면 전향이죠. 반성문 쓴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 우리 저 감옥에 갔을 때 그런 거 쓰라고 그랬는데 무슨 전향서, 전향서 비슷한 거, 준법서약서 쓴 거예요. 전향서 쓴 거야 이혜훈이. 저 내란 세력이랑 다시는 놀지 않겠습니다. 내란은 나쁜 거예요. 이 전향서 쓰고 공개 전향한 거잖아. 그러면은 과거에 친일 활동한 거를 시비를 하면 되냐 이거야. 라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국민의힘 애들이 그러잖아요. 김문수도 사실 전향한 거잖아요. 뭐 김문수만 있어? 이재호, 김문수 뭐 제일 원조 변절자가 김영삼이죠. 김영삼. 민주 진영에서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원조 변절자는 이제 김영삼인데, 그도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요. 김문수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이죠. 민중당에 있었어. 이재호 씨도 빈민운동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민중당에 있었죠. 그 다음에 하태경이는 주사파야. 그냥 민중당 이런 것도 아니고 민혁당이라고, 민족민주혁명당인가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건 지하당 했던 사람이 하태경이에요. 하태경이 지하당 했었어. 민혁당이라고. 주사파 무슨 뭐
그 핵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태경이. 근데 이제 여기서 주사파 해봐야 돈벌이가 안 되니까 저쪽으로 이제 전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애들이 그걸 가지고 야, 하태경은 주사파다. 물론 뭐 그렇게 비난하는 놈들도 있어요. 주사파니까 받아주지 말자. 이렇게 하냐고. 그냥 과거 불문이잖아. 전향하면 전향서 한 장 쓰면은 그냥 받아주잖아. 예? 전향서 한 장 쓰면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 주류 세력이 됐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제 전향자들이 아까 뭐 최구식 얘기도 했고 경남 지역에서 전향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아, 니들이 과거에 임마 보수 진영 윤석열 부역자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예, 전향서를 정확히 쓰고 전향을 하면 그럼 받아줘야 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수, 중도 보수까지 민주당의 영토를 확장을 해서 민주당이 명실상부한 주류 세력이 되자 이거예요. 그럼 이 왼쪽은 어떡할 거냐? 그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 왼쪽은 어떡할 거냐? 왼쪽은 조국당 먹어라 이거예요, 저는. 진보당 먹어라. 그러니까 화낼 이유가 없다니까? 민주당을 내가 지지해. 근데 나는 이해운을 못 받아들이겠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지를 하고, 나는 민주당을 당원이기도 하고,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데, 나는 이해운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 이런 분들은 이게 복잡할 게 없어. 간단해. 조국당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조국당을 가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이거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왔는데 나는 계속 왼쪽에 있고 싶어. 그 얘기 무슨 뜻입니까? 조국당으로 가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민주당은 오른쪽으로 가겠다라는데 굳이 이재명 대통령은 오른쪽으로 가겠다라는데 굳이 민주당에 남아가지고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왼쪽, 본인의 성향이 왼쪽이면 본인의 성향하고 같은 쪽으로 가라. 그게 조국당이건 진보당이건 기본소득당이건 그쪽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쪽이 넓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거야,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왼쪽이 조국당이 파이가 커지고 조국당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뭐 진보당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는 전체 파이가 커지는 거니까. 전체 파이가 커지는 거잖아요. 진보, 민주.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진보, 민주, 보수로 단순화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보수 쪽까지 가가지고 중도의 영역을 민주의 영역을 확장을 할 테니 진보 쪽은 니들이 먹어라.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는 게 지금 정상적인 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보냐 하면은 진보 쪽이 20에서 한 34위 정도를 가져가야 돼요. 진보 쪽이 조국당이건 진보당이건 기본소득당이건 이런 당들이 20에서 30 정도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쪽이 20에서 30 정도를 가져가는 거야. 예? 그럼 나머지가 얼마가 남습니까? 40에서 50 정도를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주류 정당이 되고 민주당과 진보 정당을 합치면 이게 60에서 70이 나와야 돼. 그래야 대한민국이 정치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2당을 놓고 진보 정당하고 보수당이 경쟁하는 구도가 돼야 돼요. 나아가서 진보 정당 쪽이 국민의힘 보수당이 3당으로 가고 진보 정당 쪽이 2당으로 올라와서 민주당과 진보 정당이 경쟁하는 구도로 대한민국 정치 질서가 재편이 돼야 대한민국이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같이 극우 정당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에 비해서 너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집권 여당이 될 만한 그러한 이념적, 정책적, 노선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집권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왼쪽으로 와야 돼. 근데 왼쪽으로 오기는커녕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당은 보수 정당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극우 정당이라고 봐야 돼요. 예컨대 프랑스의 국민전선 같은 정당, 국민전선. 그 르펜이라는 사람이 하는 그 극우 정당 있잖아요. 국민전선. 거기 뭐 한 20% 30% 나오잖아.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이 색깔만 놓고 보면은. 그래서 민주당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전략을 짜고 있고. 여기에 왜 발목을 잡냐고. 민주당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장철민도 괜히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절로 가라 이거예요. 조국당으로. 간단하잖아. 조국당 가면. 자, 아무튼 이런 이제 대통령의 한 수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치 질서를 바꾸고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PK뿐만 아니라 TK까지도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대구까지도 무너뜨려야 된다.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는 저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